예, 변호사님, 예, 이번에는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이고, 예, 지지율 지금 1위를 윤석열 전 총장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사가 어제 네, 출사표를 던졌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그 말썽 많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백석고등학교 저쪽에 고향 쪽에 고향 있죠. 쪽에 있더라고요. 좀 알려진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상 예.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막 보내주고 예. 그 교사가 틀어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상으로. 영상 강의.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진주한 해방 후에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예.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점령군, 그리고 저 북한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군, 이게 광복회장이 할 얘기인가? 이건 저 종북파들, 진보 좌파의 특히 종북 세력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문제는 이 김원웅의 예. 말부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김원웅 그 광복 회장이 한 말이 예. 결국 메가더 장군의 포고문 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예. 그 말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예, 식민지였고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과 적대적으로서 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예. 연합군이 그 동맹군에 대해서 벌이면서 승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예. 메가더 장군이 이 포고문을 발표할 때는 그렇죠. 그는 일본 땅이었어요. 예. 일본 땅을 우리가 승전국으로서 다시 이제 그 뺏어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점령한다는 거는 일본 땅으로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를 갖다가 부정하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본 땅이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한테 전쟁을 이기고 그걸 점령해서 우리한테 돌려준 거죠. 예. 한국민에게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김원웅 씨는 이걸 마치 미국이 자유한국에 대해 대한민국이 독립을 찾고 나서도 이걸 점령한다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해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에도 예. 메가더 그 포고문이라든가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 하는 연합국의 결심을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점령한다는 뜻으로 했고, 그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일본에 대한 우리는 항복한 적이 없어. 우리는 전쟁도 안 했으니까.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예.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하며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복문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점령을 한 그럼요. 것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인간적 종교적 권리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이걸 갖다가 찾아주기 위해서 예. 일본이라는 아주 전체주의 국가 여기서부터 식민 지배해서 독립시켜서 한국민이 스스로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 체제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이걸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김원웅 회장은 싹 다 빼고 점령하러 왔다 요 말만. 왜냐하면 항복을 문서를 이행한다는 이 말은 있죠. 예? 예. 일본에 대해서 항복 문서를 이행한다는 거지. 예.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했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는 전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연합군의 그 해가지고 광복군들이 도와줬죠. 그 미군을. 자기를 도와준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러 와요? 그래서, 그리고 있죠. 지금 그 김원웅 그 회장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그 소련이 한 말이 조선인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드린다. 아니, 지금 그 이후에
소련이 북한 38선 이북을 갖다가 진짜 그건 점령이에요. 점령을 했죠. 점령한 이후에 네. 꼭두각시 김일성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도 본 김일성도 아니잖아요. 김성준가요? 예.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누구냐면 소련군 장교예요. 예. 예. 그 자기 나라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장교를 이용해 가지고 북한의 그 저기 수반으로 세우면요. 북한을 점령한 거죠. 점령하고 그걸 모든 걸 떠나서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떤 자유와 민주가 보장돼 있더냐 이거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유와 뭐 독립을 찾은 걸 축하한다. 저도 그 말 하겠어요. 아무나.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는 전혀 안 보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소련의 지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승낙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소련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남한을 침범하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소련이 그때 많은 전쟁 물자 지원해줘가지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탱크랑 지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탱크 몇 대도 없을 때 거기는 수천 대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 초기에 계속 후퇴만 해가지고 그 낙동강까지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김원웅이는 아니 한국인을 개무시한 메가더 포고령을 비판해야지 그 포고령을 비판한 나를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러니까 어떤 메가더가 우리 국민들은 은인으로 생각하는데 반민족 세력이라는 그 진면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갖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김원웅 씨 말대로 한다면 있죠. 메가더가 철천지 원수고 네. 메가더 장군이 그 50년 9월 27일인가 9월 29일인가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지금 메가더 장군이 그것만 안 했으면은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아주 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건데 이게 메가더 장군 때문에 이게 참 북한에 의한 통일이 안 되고 이게 아직도 곧 분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원웅 씨의 생각이 그러면 북한의 꽃제비라든가 탈북자들 그런 건 눈에 보이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 김원웅 씨의 생각은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진보 좌파 종북 세력들의 생각하고 거의 맥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또 반대했잖아요. 아니 민정당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민정당이면 전두환 그 시절에 전 대통령 공화당 말기에 거기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도 이 말 했는가요? 그때는 안 했죠. 그때는 그 당시 전두환 장군 만세 했겠죠, 뭐. 군사 정권 때 해갖고 정책국장도 하고 뭐 홍보국장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그 말진 기자 때 뭐 갈 데 없으면 그런 데 가서 놀았어요. 국장방에 가서. 그래가지고 아주 친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자기가 독립 그 후손이어가지고 나는 뭐 앞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클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잘한 거요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게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그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혼동시켜가지고 전월순 씨하고 전월선 씨를 갖다 해가지고 아버지도 지금 다르다는 그러니까요. 기록이 사망 일자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 자체가 참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인식들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계시잖아요. 진보학계 어떻게 보면은 좌장격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문제는 관제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친일파 청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치적 아젠다로 그렇죠. 프레임으로 써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조국의 죽창가 아닙니까? 반일 죽창가. 그거 부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민족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의 그런 관제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역사청산,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해갖고 뭐 중고등학교 어디고 간에 뭐 좀 비슷한 것만 있으면 지금 다 없애고 뭐 어디서는 교실에 태극기까지도 태극기도 일제잔재를 해갖고 지금 없애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지금 맥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네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있죠.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민족주의지.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있죠. 특히 후진국이나 중동 이런 데서 유럽도 일부 그 이태리나 심한데요.
그 지도자 중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다 포퓰리스트입니다. 예. 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외에 딴 사람은 죽어도 좋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인간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이태리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왜 막 그 저기 배 타고 지중해 건너오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바다에서 아예 상륙도 못하게 하고 그 배 위에 참상이 말도 못하거든요. EU 본부에서는 그러지 말자 뭐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표를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우리 국민이 그 잘 살아가지고 번영해가지고 딴 나라도 도와주고 같이 잘 살자 얘기 아니고 딴 국민들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다. 우리만 잘 살아야 한다. 그게 실업이 넘치고 그다음 국민들이 살기 힘들 때 이 민족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이 판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게 그 표면으로 나타난 게 죽창가입니다. 그다음 친일 잔재 청산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자기 측의 어떤 지지자를 결절시키는 효과 이걸 노리는 거지. 이 민족주의가 있죠. 좋은 뜻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누리고 이 과실을 이웃에게 나눠줘가지고 전부 다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왜냐하면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열심히 자유와 평등을 갈구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죠. 침략을 한다면 우리는 국내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선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 공존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죽창가를 부르짖는 사람들 생각은 우리 민족만 잘 살고 우리 국민만 잘 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런 공존을 갖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기치로 내세워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웅 지금 광복회장의 이런 주장도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포퓰리즘 정권의 친일 잔재 청산 이런 거하고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런 정치적 이용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의구심을 받고 있고 미국이라든가 자유우방으로부터도 의심을 받는 것은 기존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 축이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북한하고 친소, 중국, 친중, 러시아 이런 또 하나의 블럭이 있는데 예. 우리 쪽은 자꾸 지금 그쪽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 민주주의에서 자유도 빼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저쪽도 인민민주주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란 말 다 붙이죠. 그런 것도 맥이 다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작년인가요? 그 3.1 운동 기념식에서 김원봉이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의 뭐 영전에 뭐 술 한잔 바치고 싶다. 그런 것도 맥이 다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을 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뭐 김원웅이야 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런 사람 가지고 저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할 필요도 없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날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고 이제 경북 안동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이육사 예. 뭐 저항 시인이라 그러죠. 저항 시인이고 그 시가 참 좋죠. 예. 뭐 여러 가지 시들이 참 뭐 저희들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한 가지 말해드리면은 예. 이육사의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호가 육사. 예, 그게 육사가 이제 죄수 번호 음. 감옥에 저항 시인으로 갇혔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이육사의 사촌인가 그래가지고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북 안동에 내려가고 대한민국이 예.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국과 합작해서 미 점령군과 그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왔지 않느냐. 예. 그래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김영훈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미 점령군으로 이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대선 이제
본선 들어가면은 경선 과정에서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치열한 역사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점령부이냐? 어떤 그 미군의 정체성을 가지고 논란을 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한번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도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어떤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왜곡된 역사관이거든요. 예. 이걸 왜 가졌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편가르기다. 그러니까 친일 후손들은 해방 이후에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았던 서민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후손은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항상 그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이렇게 어떤 친일파의 어떤 수탈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서민과 가진 자의 어떤 프레임으로 모든 걸 나누겠다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 잔재다. 그러니까 서민들, 당신들은 이 친일을 갖다가 분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있죠. 이 미국과 연관 안 된 기업이 있습니까? 거의 대기업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오늘 7월 1일 날 거기도 나왔지만은 가진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못 가진 자를 그때 부양시키겠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진 자라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대기업들 아닙니까? 대기업을 억누르는데 필요한, 그냥 억누를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아젠다가 결국은 당신들은 친일의 잔재고, 친미적인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대기업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여기에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걸 이재명 지사가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했다.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 친일 잔재들이 득세하고 했는데, 지금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 무려 15년 동안 있죠.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자기들은 억압받고, 그 다음 친일 잔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지금도 논해야 되는지 이제 좀 정당하게 실력 대 실력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지, 편가르기 해가지고 있죠. 자꾸 우리 편을 똘똘 뭉치게 하고 이걸로 정권을 잡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출사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출사표라는 아주 제가 알 공명이 명문인데 그 출사표는 말을 붙이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물론 이 출사표에도 좋은 말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김원웅 씨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됐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프레임 전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그 다음 북한이 저렇게 지금 못 살고 폐쇄주의적이고 하는 걸 보면서도 북한이 어떤 정통성을 가진 나라고, 거기다 지금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계속 정통성 못 부여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부여하고 남은 이렇게 자유와 진짜 평등이 넘쳐가지고 계속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데도 미국의 식민지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걸 북한의 어떤 주도하에 남한이 어떤 통일돼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자꾸 보면은. 그래서 지금 미국과 멀리하고 중국에 가까워져야 한다. 이것도 이 북한의 가장 1번 우방이 중국 아닙니까? 그냥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무슨 통일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나는 이재명 지사가 차라리 잘 알면서도 아니란 거 알면서도 정치적인 동기로 그랬다면은 좀 나은데, 정말 이걸 그래 믿고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사 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전교조들이 다 잡고 있으니 교육감들이 대부분 전교조 출신들 아닙니까? 진보 이 교육감들이 있어가지고 현장 교육이 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소련군이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고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 예. 이 자기 대선 출사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과연 뭘까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 물론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생 독립국이 됐는데 예. 미군이 들어와서 일을 해보려니까 관료가 없죠. 예. 관료라든가 뭐 이렇게 쓰려면은 일제시대 때 일했던 사람들, 배운 사람들, 뭐 그런 그 행정을 아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죠. 무슨 농민들 데려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월이 흘러갔고 70년이 지난 지금 세월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역사 속에 용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 속에서 다 용해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진영 논리로 이렇게 이용이 되면서 우리 민족이 과거 해방 정국이나 다름없이 지금 쫙 갈려갖고 아주 대립과 갈등을 지금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저 상대는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이런 예.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 이해찬이도 뭐 괴멸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재명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시즌2지요. 그렇죠. 아니 저는 시즌2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한 시즌2가 될 것 같아서요. 여기는 포퓰리니까. 여기는 심각하고요. 저는 제가 간단하게 친일 잔재 이야기 하니까 제가 부장 판사까지 지냈으면 저도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득권 세력. 예, 기득권 세력. 근데 저희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경북 성주라는 조금 그 시골에서 일제시대 때를 비롯해 그 전부터 농사만 짓던 분들이에요. 그런 그 집안에서 제가 부장 판사를 했다. 하부시험 합격해서 서울급대를 나오고 이걸 갖다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은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친일에 물을 먹고 해가지고 잘 되건 어쨌건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은 친일로 일단 프레임을 걸어놓고 이 서민들한테 저는 괴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친일 잔재니 뭐 이 미국의 점령군이 한 게 있죠. 전부 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친일이고 미국의 친미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지지해라. 나를 지지해주면 이 사람들을 아까 말한 대로 가진 자를 억누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 건국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죠. 물론 그 친일의 어떤 힘으로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노력으로 있죠. 순전히. 자수성가한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 저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고흥인가요?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대학 사전 요즘은 이제 알바라고 하지만은 과외 그때는 그때는 입주 과외 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하면서 4년 내 뭐 10원 한 장 뭐 집에서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일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물론 친일의 나쁜 있잖아요. 어떤 그 권력의 횡포 이런 건 없애야 되는 거 맞죠?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친일적인 행동이에요. 친일의 어떤 그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주의적인 국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본이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 그 일본적인 어떤 친일적인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이런 관행을 없애는 게 친일 잔재 청산이지. 가진 사람은 무조건 친일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 이거는 친일 잔재 청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정도의 깊은 역사 인식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은 편가르기죠 뭐. 지금 언론에서 김원웅의 그 어떻게 보면 망은 비슷한 발언이 나오니까 거기에 좀 편승해 가지고 대깨문이라든가 친문 세력에 뭐 좀
겨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점령군이라는 것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이런 좀 역사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는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진영 논리가 예.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예.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